2016년 2월 7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총책임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은행의 예산을 관리하는 출입이 상당히 제한된 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은행이 직면한 아주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그 문제는 바로 프린터였어요. 이게 주말 동안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은행의 총책임자까지 행차시킬 정도의 중대한 문제였냐고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프린터는 은행의 소프트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은행의 기밀 문서들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출력하게 되어 있는 프린터였죠. 이 기밀 문서들은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프린터로 출력된 형태로만 볼 수 있어서 프린터의 고장은 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직원들의 갖은 노력 끝에 프린터를 고치는데 성공하고 주말 동안 밀린 문서들이 하나씩 출력되기 시작합니다. 곧 직원들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눈치채죠. 출력된 문서들을 자세히 보니 있어서는 안 될 은행의 거래 내역들이 그것도 35개나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엄청난 금액의 돈이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세계 곳곳의 다른 나라들로 35번에 걸쳐서 뿌려진 것이었죠. 뿌려진 돈은 총 10억 달러. 이 금액은 당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린터가 고장나기 한 달 전 방글라데시 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에게 온 한 이메일을 열어봅니다. 메일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고 은행원은 잘못된 이메일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그 메일은 사실 한 해킹 집단에서 보낸 메일이었고 순식간에 은행의 컴퓨터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죠. 그 악성 코드는 해커들이 모든 은행 업무를 열람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프린터가 고장나기 전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여기서 목요일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토요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은행이 문을 닫는단 말이죠. 아무튼 목요일 저녁 해커들은 한 달 전 깔아놓은 악성 코드를 통해 은행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35개의 송금 요청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송금이 이루어질 때는 전 세계의 은행들을 연결시켜주는 스위프트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스위프트는 송금의 요청을 전달할 뿐 직접 돈을 송금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돈의 송금은 요청을 받은 은행에서 이루어지죠. 아무튼 해커들이 내린 송금 요청은 스위프트를 통해 곧바로 뉴욕의 한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왜 뉴욕이냐고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뉴욕의 이 은행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계좌를 갖고 있는데요. 이 계좌를 통해서 모든 국제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커들은 이 계좌의 돈을 노렸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방글라데시 은행은 쉬는 날이지만 뉴욕에서는 출근을 해야 하는 금요일, 뉴욕 은행의 직원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전달된 송금 요청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고장난 프린터가 고쳐진 일요일, 방글라데시 은행은 열심히 거래 중지 요청을 해보지만 뉴욕에서 일요일은 쉬는 날이죠. 그리고 찾아와 버린 월요일,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뉴욕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달된 35개의 송금 요청 중 31개가 보류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아주 운이 좋게도 해커들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전달한 송금 요청에 있던 한 단어가 미국의 무역 정책을 위반한 어떤 회사의 이름과 일치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은행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뉴욕은행은 송금을 보류하였고 때문에 해킹당한 10억 달러 중 9억 2천만 달러의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기뻐하기에는 막지 못한 8천만 달러의 송금이 있죠. 이 8천만 달러는 모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은행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되었고 방글라데시의 프린터가 고장난 사이에 이미 모두 인출이 되어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뀌어지는 등 모든 돈 세탁이 끝나버린 상태였죠. 원래 목표인 10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8천만 달러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은행 해킹 사건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 해킹 집단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이 사용한 악성 코드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해킹 집단과 연결된 IP 주소 중 하나가 북한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그들이 추적의 혼선을 만들기 위한 설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